안녕하십니까? KUMC TV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도 가장 투자하기 좋은 곳은 어디일까라는 질문에 월가 투자자들이 올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회사인 메타가 빅테크 중 최고 성적을 거둘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 24일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증권사 JP모건이 최근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를 인용해 응답자 중 41%가 메타가 올해 빅테크인 시가총액 2천억 달러 이상인 메가캡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36%의 투자자들이 아마존이 올해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올해 최악의 성적을 기록할 빅테크 기업으로는 넷플릭스가 지목됐습니다. 세 기업은 모두 지난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메타 주가는 64% 폭락해 S&P 500 지수 시총 순위에서 19위로 밀려나며 최악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아마존 주가는 50% 떨어져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으며 넷플릭스도 51%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렸고 동시에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되며 기술주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메타는 특히 애플이 iOS계 인정 보정책을 강화하며 핵심 수입원인 맞춤형 광고 매출의 비상 등이 켜졌고 메타버스 사업 투자를 확대해 나가며 주주들의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더거 안무스 JP모건 애널리스트는 조사 응답자들이 올해 미국 인터넷 기업들이 S&P 500 지수를 약간 능가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참가자 중 43%는 빅테크 주가가 올해 5% 이상 상승하고 30%는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투자자들은 올해 빅테크 종목이 맞을 가장 큰 역풍으로 금리와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거시경제 우려와 수익과 성장 둔화를 꼽았습니다. 한편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현금 흐름 및 매진 개선이 올해 빅테크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자상거래가 올해 가장 좋은 실적을 거둘 하위 종목으로 꼽혔습니다. 이상 박찬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 세계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의 여권 신임도가 2위라는 영예를 차지하였습니다. CNN은 20일 영국 런던의 국제교류 자문업체 헨리앤드 파트너스가 공개한 2023년 1분기 세계 이동성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여권 순위에서 한국이 199개국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보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여권 순위는 사전에 비자를 받지 않고 여권만으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국인지 따져서 정합니다. 한국은 199개국 가운데 192개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공동 2위입니다. 1위는 193개국 방문이 가능한 일본입니다. 작년 1분기에는 일본과 싱가포르가 각각 192개국으로 공동 1위였고 한국은 독일과 함께 공동 2위인 190개국을 기록했었습니다. 한국 여권은 2013년 한때 13위로 평가됐으나 2018년부터는 세계 2, 3위를 오가며 최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3개국이 3강을 차지한 가운데 독일과 스페인이 공동 4위로 대한민국을 바짝 뒤를 쫓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핀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189개국으로 공동 6위와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은 188개국으로 공동 9위, 프랑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영국 등은 187개국인 공동 13위로 포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186개국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어 벨기에,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체코와 함께 공동 17위에 랭크됐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프문베이 버섯 농장 등에서 설 연휴 기간 동안 총기를 난사해 7명을 살해한 범인이 범행 동기를 털어놓았습니다. AP통신 등은 26일 범행을 저지른 중국계 노동자 66세 자오출리는 교도소 구금 중 KNTV-TV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일하던 하프문베이 버섯 농장에 들어가 4명을 사살하고 5번째 사람에게 총상을 입힌 것은 사실이며 그때는 제 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자신이 전에 일했던 근처 해안지대의 또 다른 농장으로 차를 몰고 가서 3명을 더 살해했다고 말한 것으로 검찰은 발표했습니다. 자오는 농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괴롭힘을 당했고 항의는 언제나 묵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레드우드 시티 교도소에서 15분간 방송 인터뷰를 하는 동안 자오는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며 11년간 미국에서 일한 자오는 중국에 40세 딸이 있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아내와 함께 살았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총을 2021년에 샀고 구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3일 범행 직후에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 어차피 자수할 생각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총격 장소는 전에 마운틴 버섯 농장으로 알려졌던 캘리포니아 테라가든 농장과 근처에 있는 콩코드 농장이었습니다. 테라가든 측은 자오 부부가 농장에서 살았지만 누가 누구를 괴롭혔다는가 하는 불평이나 항의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오는 25일 검찰에 의해서 7건의 살인과 1건의 살인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에 비추면 형량은 사형 또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총격으로 숨진 사람들은 대부분 50에서 74세의 중국계 주민들이며 라틴계 노동자도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프 문베이 인구는 총 1만 2천 명 수준으로 이 도시를 포함한 샌마티오는 꽃과 싹양배추를 주로 생산하는 지역이며 특정 구역에서는 대마초 재배도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부는 이번 사건에 관련된 위반 사례가 있는지 직장 안전 문제, 보건 문제 등과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빈 유섬 주지사실은 일부 노동자들이 1시간에 $9를 받고 화물용 컨테이너 안에서 숙식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이 정한 현재의 최저 시급은 시간당 $15.50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 AI가 얼마나 학습인지가 있는지 알 수 없었으나 최근 한 대학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해 많은 일반인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는 인공지능이 미국 최고 명문 경영전문대학원의 필수 과목 시험에서 평균 이상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1일 미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맥 혁신경영연구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대학 소속 크리스천 터비시 교수는 지난 27일 챗 GPT-3이 와튼 MBA를 딸 수 있을까라는 백서를 펴냈습니다. 챗 GPT-3은 AI 기반 스타트업인 오픈AI가 개발한 대화형 AI 모델의 이름입니다. GPT는 사전 습득 생성 변형기의 약자로 딥러닝을 이용해 마치 인간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언어 모델입니다. 터비시 교수는 챗 GPT-3에게 와튼스쿨 MBA 과정의 필수 과목인 운영관리 기말 시험을 보도록 했습니다. GPT-3의 시험 결과에 대해 B나 B 학점을 받았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매우 뛰어난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소 일부 학생보다는 더 나은 성적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1881년 만들어진 미국 최초의 경영대학인 와튼스쿨의 MBA 과정은 미국 내에서 1, 2위를 차지하는 최고 명문 경영대학원입니다. 특히 챗 GPT-3은 애널리스트와 매니저, 컨설턴트 등 고임금을 받는 지식노동자가 보유한 기술 일부를 자동화하는 데 놀라운 능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터비시 교수는 챗 GPT-3은 기초운 영관리와 공정분석 문제를 정말 잘 풀어냈다. 답을 맞췄을 뿐 아니라 설명까지 훌륭했다며 적절한 해법을 찾는데 실패한 경우에도 인간 전문가가 적절한 힌트를 제공하면 AI 스스로 정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챗GPT-3은 의외로 수학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터비시 교수에 따르면 챗GPT-3은 가끔 초등 6학년 수학 수준의 비교적 간단한 계산에서 실수를 한 데다 더 고등한 수준의 분석 문제는 처리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시험에 대해 터비시 교수는 이러한 결과가 경영대학원 교육의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며 인간과 AI의 협업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시험 정책과 시험 설계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 등의 투자를 받아 2015년 설립된 오픈AI는 2020년 딥러닝 기반의 AI 모델인 GPT-3을 선보였습니다. GPT-3은 최대 1750억 개의 매개 변수를 이용해 질문에 가장 적합한 대답을 하도록 설계됐습니다. GPT-3이 수행 가능한 작업으로는 각종 언어 관련 문제풀이, 랜덤 글짓기, 간단한 사칙 연산, 번역, 주어진 문장에 따른 간단한 웹 코딩, 대화 등이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도 27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인공지능 AI 챗봇인 챗GPT를 거론하면서 이 방면을 잘 아는 지인에게 대통령 신년사를 챗GPT를 이용해 써보게 해받아봤다.
그럴듯했다. 정말 훌륭하더라. 몇 자 고치면 그냥 대통령 신년사로 괜찮을 정도다 라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한편 오픈AI는 지난달 GPT-3.5 기반 챗GPT의 베타 버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머지않아 인공지능을 가진 가상인간의 대학 교수가 출연할 날이 성큼 다가오는 듯한 느낌입니다. 승주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군에 자원 입대한 중국인 엔지니어가 스파이 활동을 하다 적발돼 징역 8년형을 선고받는 등 미국 정부도 중국의 간첩 검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26일 CNN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간첩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중국 국적의 31세 지차오쿤에 이 같은 형량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지 씨는 중국 국가안전부인 MSS의 지시를 받고 방산업체 등에서 일하는 미국 국적 화교 엔지니어들의 신상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2018년 미 연방수사국 FBI의 첩보활동 협의로 체포됐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태생의 지 씨는 2013년 8월 전기공학을 공부하기 위해 학생 비자로 미국에 건너와 2015년 시카고 일리노이 공과대학 IIT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2016년 미군의 매분이 MAVNI 프로그램을 통해 미 육군 연방예비군의 자원 입대에 근무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익의 중요한 기술이라고 판단되면 또 군에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 씨는 중국 정보요원의 군인 신분증만 있으면 항공모함 사진 찍을 수 있어라고 전한 후 지 씨는 군 복무 중 MSS 산하 장수성 국가안전보위부의 부국장인 쉬엔진의 지령을 받아 중국 스파이로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이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과학자와 엔지니어 등 항공우주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중국 또는 대만 출신 미국인 8명의 신상 정보를 넘겼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미국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법무부는 지 씨의 활동은 미국에서 개발 중인 고급 항공우주 및 위성 기술에 접근하기 위한 장수성 차원의 노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지 씨는 군 입대를 위한 인터뷰에서 과거 7년간 해외 정보와 접촉한 일이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측 요원에게는 군인 신분증만 있으면 루즈벨트급 항공모함의 실물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자랑하며 향후 미국 시민권과 보안 허가증을 얻으면 미 중앙정보부 CIA, FBI, 항공우주국 NASA 등에 취업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에서 과학기술이 포함된 데이터에 접속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중국 MSS는 미국의 CIA처럼 중요한 정보 수집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중국의 정보 및 보안기관으로 쉬엔지는 해외 정보와 방첩 임무를 담당했던 고위 관료입니다. 그는 제3국에서 산업 스파이 혐의로 체포돼 미국으로 인도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이승주였습니다. 제120주년 미주한인 은하를 축하하는 선포식에 2023년 1월 9일 오전 11시에 LA시청에서 개최된 선포식에는 5명의 LA 카운티 슈퍼바이저의 서명의 축하문을 필두로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LA 카운티 및 LA 시의회에서 미주한인이날 선포식이 1월 13일에 개최되었습니다. LA시청에서 열린 미주한인이날 LA시 선포식에는 LA시장과 잘리 LA시의원, 김영환 총영사, 제임스 한 LA 한인회장, 이병만 미주한인재단 LA 회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병만 회장은 지난 20년 기간에 LA시 선포식과 그 밖의 캘리포니아 주 선포식 및 LA 카운티 선포식을 주도하여 이끌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주한인재단 LA에서는 지난 100주년 미주한인이날 선포식 이후 매년 선포식을 이끌어옴으로써 이제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의 각 한인회, 각 단체, 종교기관에서 매년 1월 13일에 미주한인의 날을 선포하고 기념하여 한인이민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003년의 100주년 미주한인이 날은 로즈 퍼레이드와 함께 시작하였고 금년 2023년 1월 13일 오후 5시에는 다운타운의 밀레니엄 빌트모어 호텔에서 400여 명의 한인 사회의 각계의 전현직 단체장들과 각 지역의 한인들과 40여 명의 2세 지도자, 다민족 히스패닉계 지도자, 방글라데시, 월남 지도자, 일본회, 홍콩회, 타이와 중국 지도자 등 60여 명이 축하하기 위해 참석하였으며 참석자들은 그동안 한인 이민자들의 땀과 희생으로 오늘날의 미주동포 사회와 한국의 발전이 이루어졌음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김일권 박사의 미주 아닌 이날 총괄위원장의 기념행사 선포 후 이창엽 회장과 박수영 변호사의 사회로 환영 및 결의안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특별히 이번 제120주년 미주 아닌 이날 행사에서는 피오나 마 캘리포니아 주 재무장관과 미주 아닌 재단 LA 이병만 회장의 히스패닉계 커뮤니티, 방글라데시 커뮤니티와 상호 협의각서 MOU를 맺어 한인 사회의 안전과 동맹을 맺는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로써 미주 한인 재단 LA는 120주년 미주 한인 이날을 맞이하며 미주와 전 세계에 명실공히 미주 한인 이날을 선포하고 역사를 기념하고 추억하는 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주류 및 한인사회 인사들은 미셀 박 연방하원 의원, 주디 추 연방하원 의원, 지미 고메즈 연방하원 의원, 김영환 LA 총영사, 존 리 LA시 의원, 데이브 민 가주상원 의원, 캐드린 바거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피오나 마 가주 재무장관, 릭 카루소 전 LA 시장 경선 후보자 등이 참석하여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주류 인사들의 환영 및 환영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단체 사진 촬영 후 일부가 끝나고 이어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축하 공연은 한국백석대학교 임정화 교수와 파페라 가수인 최원현의 노래, 소노로스 싱거즈의 중창, 파바월드의 부채춤, 그리고 다니엘 김의 노래는 한층 축제 기분을 흐겹게 보내는데 충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 중에 미주 한인재단 LA를 위한 덕담 시간에는 최석호 전 가주하원 의원, 박영선 전 부에나팍 시장, 지미 우 카운티 코디네이터, 팟 VOCC 의원, 한국이정연구회 미주 회장인 양재윤 박사, 중국 상공인 회장 체스터 청, 원로회 공동의장 이심의장, 부산광역시 원로회 상임의장 김석조 의장, 김동수 오시 평통회장, 박영남 목사, 이승우 LA 평통회장 등의 주옥같은 덕담을 참석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특별 순서로 발행인 이병만 회장과 편집인 이상명 총장이 발간한 해외를 빛낸 16인 위인전이란 책자발간 축하 케이크 커팅을 마지막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었습니다. 이상 이승주였습니다.